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월드컵 대리점 대표 이규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블랙박스 분석 요령 2탄 한번 속도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책임보험 사고 시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고에서 형사처벌 시 운전자 보험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제 가장 많은 목적이 뭐냐면 네가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했는가 이거 따지는 차선을 네가 넘었나 내가 넘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골목에서 나는 주위에서 갔는데 네가 시짜리 달려왔는지 뭐 이런 거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석들 중에서 뭐 차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나는 잘 가고 있었다 뜬금없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순간 당황해서 사고 당시를 본인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라고 이해를 해보죠 뭐. 그러면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다. 그럼 누가 내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내 얘기도 어차피 둘 다 주장이에요. 주장이면 그럼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입증해야 돼요. 저 차 블랙박스 보면 되지. 저 차 블랙박스 누구 거라고? 저 사람 거라고. 저 차 블랙박스를 보려면 법적으로 정확하게 영장 청구를 해야 돼요. 압수수색 영장. 그거 없이 저거 보자. 저 차 블랙박스 있네. 저거 보면 되네. 안 된다고. 내 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진짜 생각났을 때 한 번 정도라도 블랙박스 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집에 왔어요. 그냥 시동 끄고 내리지 말고 블랙박스 톡 쳐가지고 요즘 보통 LED 화면 다 있거든요. LCD 그거 톡 쳐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집에 오는 동안 영상 저장 폴더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왔네. 이거 저장 잘 돼 있네. 그거 한번 확인만 한번 해주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자, 블랙박스로 속도 분석하는 거 정말 쉬워요. 자, 여러분 도로 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요. 등속도 공식이거든요. 자, 속도는 velocity라고 해서 영어로 V라고 해요. V는 뭐냐? 거리. distance라고 D로 표현하는데요. 거리, distance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시간 뭐로 나눠주냐? 초로 나눠요. 초. 시간으로 C로 나누는 게 아니고 초로 나눠요. 초, 세컨드, 초. 자, 그러면 V는 D분의 S거든, S분의 D거든요. D 나누기 S인데 뭘 알 수 있냐? 우리는 블랙박스로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이렇게 막 초 단위로 막 미세하게 쪼개는 거는 그건 화면 영상 분할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곰플레이어를 사용하는데요. 보통 보면 초당 30장 정도 저장이 돼요. 그러면 30장인데 예를 들어서 10장이 지나갔다. 그러면 0.33초겠죠. 그죠? 뭐 30장 지나갔다. 그럼 이제 1초겠죠. 그죠? 자, 뭐 그런 시간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영상 이렇게 보면서 자, 3초, 4초, 자, 5초에서 자, 사고 났네. 뭐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거리. 중요한 건 이제 거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쉽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산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 가서 실제 측정, 실측하면 가장 정확하죠. 근데 실측하지 않고 속도를 추정, 어느 정도 됐겠다? 라고 추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기준점을 잡으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차가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지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차 밖에 있는 이 앞에 차 와서 박은 차 뭐 이런 차 말고 차 밖에 있는 어떤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자, 그 기준과 내 블랙박스 영상의 사이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가? 그대로인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냐 아니냐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마찬가지로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보차도 경계석 블랙박스 영상 지나가는데 보차도 경계석 그 몇 개 지나갔는지 세기 힘들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차도 경계석이 몇 개 정도 지나가는지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차도 경계석은 얘는 콘크리트로 만드는데요. 보차도 경계석은 뭐냐면 연석이에요. 연석.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그 네모난 돌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에 톡톡톡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가에 그게 연석인데요. 그거를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해요. 콘크리트 경계석이라고도 하고요. 요게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길이가 얼마냐? 1m예요.
1m 간격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10개 지나갔다 하면 10m 간 거예요. 그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선은 시가지 기준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차선은 3m에서 10m로 끝게 되어 있고요. 점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격, 차선과 차선 사이의 간격, 점선 사이의 간격은 요거에 곱하기 1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 요 차선을 곱하기 1에서 곱하기 2까지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차선이 3m다.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은 최소 3m에서 최대 6m까지 둘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시가지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 차선 3m, 간격 5m 이렇게 둡니다. 보통 그렇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차선이 하나, 둘, 셋 지나갔다. 그러면 그 차선하고 그 간격까지 다 포함해서요. 차선이 하나, 둘, 셋 지나가서 네 번째 차선 딱 시작하면 거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몇 미터예요? 8m씩 3번 갔으니까 24m.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5m, 8m 기준으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m, 10m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통상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지 거기 그 구간의 차선 길이와 차선의 간격, 그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의 폭이 이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규정은 3m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 3m는 넘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제주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차선과 간격 사이가 2m로 3m, 2m, 3m, 2m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대요. 그리고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된다 정도. 요거랑 정도 보통은 분석에서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레탄 탄력봉 중앙선에 이렇게 봉봉봉봉봉 박혀 있는 거, 혹은 길가에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차들 많이 돼. 그래서 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봉봉봉봉봉 박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우레탄 탄력봉은 간격을 3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요거는 제가 법규를 못 찾아봤어요. 법규는 못 찾아봤고 그 설치하는 업체 이렇게 블로그 내용 이런 거 보니까 3m 간격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실제로 길 밖에 나서 재보면 되는데 아직 못 재봤어요. 그러니까 3m 정도 간격으로 탄력봉이 설치된다 하더라 정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조금 더 촘촘하게 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멀리 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자, 전봇대는 서울은 전봇대가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울산은 아직 전봇대 있어요. 근데 전봇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국도 뭐 이렇게 지방의 국도 같은 경우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전봇대 뚝뚝뚝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는 5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50m 정도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속도를 분석하는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기준 얘기를 했는데, 자, 속도 분석은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시간과 거리의 문제거든요. 시간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측정이 돼요. 그죠? 그동안 이동한 거리가 실제 몇 미터냐가 문제잖아요. 좀 긴 거리, 예를 들면 한 200m 뭐 정도, 이 정도 되는 직선 주로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다음 지도 들어가시면 다음 지도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찍어가지고 거리 이렇게 측정하는 몇 미터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단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200m예요. 200m를 이렇게 달려갔는데 시간을 측정해 보니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0초 만에 200m를 갔더라. 그러면 초속 20m잖아요. 초속 20m라면 시속으로는 72km/h거든요. 시속 72km예요. 그럼 이 차가 시속 72km로 사고가 나냐? 그거 아니라고. 이 200m를 주파하는데 10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속도가 느리다가 쫙 가속해서 사고가 났으면 72km보다 더 빠른 속도에서 사고가 났을 테고, 속도가 빠르다가 만만하게 속도가 내려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속도가 72km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 구간의 평균 속력을 지금 구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 그때 몇 킬로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그 전에 몇 킬로 달려왔는가가 중요해요. 왜냐면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빡 밟아가지고 예를 들어 시속 30km 탁 사고 났어. 60km 도로에서. 그럼 이 차 과속 안 한 거예요? 그전에 100km로 달려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평균 속력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블랙박스 분석에서 속도 분석은 어떻게 하냐? 속도와 속력은 사실 다른 거긴 한데, 자, 그거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속도는 거리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 거리를 가는 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나온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보면 되는 거죠. 전문가 아니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것 같아. 그러면 거리 측정해서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속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책임보험 사고 형사처벌 될 때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인데, 운전자 보험에서 3대 요소는 벌금, 형사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인데요. 보통은 뭐 한 2주 진단, 3주 진단 이라면 합의 안 보고 그냥 벌금 내고 치아프죠. 그러면 벌금만 보상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진단 주수가 6주 이상이라서 형사합의금 나오는 기준이고 한 8주 진단 정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형사합의를 한다 하면 형사합의금 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정식 기소된다든지, 예, 재판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겠죠. 정식 재판이 열렸는데 변호사를 안 썼어. 내가 그냥 항변하고 나 했어.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안 나오겠죠. 자, 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 첫 번째 사망사고일 때, 두 번째 도주, 세 번째 중상해, 네 번째 종합보험 미가입. 우리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 중상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음주 측정 거부 있는데 그건 사고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사망, 도주, 중상해. 잠시만요. 이 중상해가 중과실. 미안합니다. 중과실 12가지. 중과실, 중상해. 얘들은 쟤들이 보상이 됩니다. 되는데 중과실에서 도주 안 돼요. 도주 안 되고 음주, 무면허 요것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건 범죄니까 안 되고, 중과실 12개 중에서도 10개, 요 2개 빼고 10개. 사망, 종합보험 미가입, 중상해, 여기 보상이 되는데 종합보험 미가입은 약간 특수해요. 얘가 안 나와.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 종합보험 미가입, 중상해 모두 벌금은 나와요. 일단 벌금은 나오는데,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나오는데 형사합의금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형사합의금은 약관을 보시면 형사합의금은 사망, 중과실 그리고 중상해 사고 시에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약관에.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될 경우에 피해자가 10주 진단이다, 20주 진단이다. 그래도 20주 진단이라도 중상해 안 될 수 있어요. 진단 주수하고 중상해 좀 다른 겁니다. 부상급수, 자동차 보험 부상급수로 부상급수는 한 5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상해 기준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처벌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형사합의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 중에 책임보험만 든 고객은 진짜 몇 명 있긴 있어요. 10손에 들어요. 제가 책임보험만 들게요 이러면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다른 데 가입하세요 그래요. 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고객님한테 내가 욕을 먹기가 싫어서, 교통사고 났는데 이거 보험이 왜 보험 들었는데 보험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돼요. 분명히 고보장으로 가입하세요,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다 얘기했는데 보험료 비싸다고, 돈 없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입하셔놓고 나중에 나한테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계약은 나는 안 합니다. 책임보험은 안 받는데 진짜 몇 명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있고요.
자,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책임보험 만 가입해가지고 일단 과태료는 안 나오게 돈 없으니까 지금 올해만 일단은 그렇게 넣고 내년 때가 막 종합보험 넣게요. 그러지 마시라고. 올해 사고 난다고요. 이거 책임보험만 넣느냐 종합보험만 넣느냐의 보험료 차이가 진짜 많아봐야 몇십만 원. 적으면 한 2, 30만 원. 그 몇십만 원 차이가 몇천만 원, 몇 억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종합보험 가입하시고 형사 합의금도 보상 안 해준다니까. 보험은 제대로 가입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근의 보험통신 블랙박스 속도 분석하는 방법, 책임보험 사고 시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자, 6월도 한참 이제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고 하여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